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오늘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매달 버는 돈의 절반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선택한 물건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면 더 자유로워진다는 착각이 왜 170년째 깨지지 않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 한 권이 네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법정 스님은 내 인생에 단 한 권만 남겨야 한다면 이 책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며 살았던 분인데 그 철학의 뿌리를 이 책에서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내 사상과 가장 가까운 책이라 평했습니다. 그는 전쟁과 평화를 쓴 이후인 말년에는 귀족의 지위와 재산을 버리고 농부처럼 살았는데 그 전환점에 이 책이 있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 책에서 비폭력 운동의 철학적 뼈대를 가져왔고 마르틴 루터 킹은 나를 행동하게 만든 책이라고 했습니다. 킹 목사가 흑인 민권 운동을 이끌며 감옥에 있던 시절 가장 많이 읽은 책 중 하나가 바로 월든이었습니다. 시대도 나라도 싸움 문제도 전부 달랐던 네 사람이 같은 책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책의 핵심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일에 시달리는 건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려 해서다. 이 한 문장이 왜 오랫동안 큰 감동을 주는 걸까요? 자신이 망가진 줄도 모르고 사는 상태. 소로는 이것을 조용한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quiet desperation이라고 합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합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대출 이자를 확인합니다. 주말에는 너무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을 원래 인생이 그런 것이라며 받아들입니다. 소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인지도 모르는 상태, 망가진 줄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로는 이 절망에서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1845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아침입니다. 멀쩡한 집, 멀쩡한 친구. 하버드 졸업장을 가진 28살 청년은 도끼 한 자루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향한 곳은 보스턴 근교 월든 호숫가였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것들만을 직면하기 위해 2년 동안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소로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산 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이것이 소로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입니다. 그리고 숲에서 그는 첫 번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평균 집값은 $800였습니다. 하루 임금이 $1였던 시절이니 집 한 채를 사려면 20년을 꼬박 일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는 삶이었습니다.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 직접 지은 오두막의 비용은 $28 12센트였습니다. 판자, 지붕, 창문, 벽돌, 목까지 하나하나 기록한 영수증이 책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걸린 시간은 넉 달이었고 결과는 평생의 자유와 독서였습니다. 소로의 결론은 간결합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지려 했느냐에 있다고요. 이 계산에서 소로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집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유의 역설이란 이런 겁니다. 20년의 노동을 바쳐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소로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신이 집을 산 게 아니라 집이 당신을 샀다고.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내가 소유한 것들 중에서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물건에는 가격표가 2개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숫자, 파이낸셜 코스트입니다. 새 차는 5천만 원, 명품 가방은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숫자, 라이프 코스트입니다. 그 새 차의 진짜 가격은 당신 수명 중 5년이고 그 명품 가방의 진짜 가격은 당신 수명 중 한 달입니다. 소로가 말한 물건의 진짜 가격은 가격표에 적힌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 교환해야 하는 인생의 양, 즉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가격표는 꼼꼼히 따지면서 두 번째 가격표는 보지 않습니다. 소로가 살던 시절은 철도가 막 깔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다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기차표 한 장은 하루치 임금이었습니다. 그 하루를 벌려면 하루를 더 일해야 했습니다. 빨리 가려고 탄 기차가 결국
하루의 노동을 더 요구한 겁니다. 소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타는 게 아니다. 기차가 우리 위를 달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할부로 산 자동차, 24개월 약정 휴대폰, 매달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 이것들 중에서 내가 올라탄 것과 나를 올라탄 것을 구분할 수 있. 자유로워지려고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삽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더 일합니다. 지키려면 또 벌어야 합니다. 소로가 이 루프를 처음 언어로 정리한 것은 185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70년이 지난 지금, 이 루프는 훨씬 더 정밀하고 벗어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할부와 약점은 루프의 입구를 넓히고, 신용카드 리볼딩과 구독 서비스는 루프의 출구를 막아버립니다. 소로가 이 루프를 끊기 위해 선택한 단어는 딱 두 글자였습니다. 간소화하고 다시 간소화하라. 소로가 숲에서 직접 실행한 방식입니다. 하루 3끼 대신 필요하면 한 끼만 먹었습니다. 100가지 일 대신 2-3가지로 줄였습니다. 소로가 호숫가에서 콩을 키우며 기록한 1년 식비는 $8 74센트였습니다. 주택, 농지, 식비, 피복비까지 합산한 2년치 총 생활비는 $61 99센트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뭐가 좋냐고. 소로의 답은 간결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갖지 않을 뿐이라고. 단순화는 결핍이 아닙니다. 무한한 루프를 끊어내는 유의. 가난에는 2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사전적 가난은 재산이 없어 생활이 궁핍한 상태, 즉 적게 가진 상태입니다. 월든의 가난은 다릅니다. 필요 이상의 것에 끌려다니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원하는 상태입니다. 현대적 가난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매달 카드값을 걱정하면서도 쇼핑을 멈추지 못하는 것. 더 큰 평수로 이사가고 싶어서 퇴사를 못하는 것. 숫자가 적은 게 가난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상태가 가난입니다. 소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갖지 않을 뿐이라고. 이 문장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년 2개월 후 소로는 스스로 숲을 떠났습니다. 월드는 영원한 은둔을 권하는 책이 아닙니다. 속도를 멈추고 내가 무엇에 내 시간을 팔고 있는지 정면으로 바라보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당신이 결제한 것들의 인생 가격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목록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카드값도 같이 올라있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소로가 남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을 살펴봤습니다. 책을 통해 더 풍부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